지금까지 손마터에서의 찌맞춤 방법, 찌탑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정밀하게 맞추는 찌맞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어제를 개는 요령, 또 도로로를 사용하는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찌맞춤이 이렇게 끝나고 밑밥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제로 낚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부분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마터에서는 주로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너무 긴 대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양어장 같은 경우, 자비터 같은 경우는 쌍포 편성을 하기 때문에 3밑대 편성을, 다른 분들이 3밑대를 쭉 편성을 하니까 또 3위칸 정도의 포인트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마터에서는 대부분 보통 한 2.9 내지 2.5 정도를 다른 분들도 피시고, 또 그 포인트에 관계없이 고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태로 집어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3위칸을 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피는 게 2.5칸 내지 2.9칸, 아마 2.9칸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2.9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찌는 자비터나 다른 그 노지에 비해서 부력을 조금 한 단계 정도 적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2.5칸이라면 보통 떡밥용찌 소자 정도로 쓰시고, 2.9나 설사 3위를 쓴다 하더라도 대자를 쓰지 마시고 중자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찌맞춤이 정밀하게 끝나고 미끼가 준비가 되면, 자, 이제 미끼를 달아서 던져야 됩니다. 자, 미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좁쌀봉돌 채비는 두바늘 채비입니다. 두바늘 채비는, 두바늘 채비의 장점은 양쪽 바늘, 두 바늘을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바늘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속적으로 집어제를 달아서 고기를 모으고, 나머지 한쪽 바늘에는 그것이 그루텐이 됐던, 뭐 어분이 됐던, 지렁이가 됐던, 도로로가 됐던 입질용 미끼를 달아서 고기가 먹게끔 그렇게 두 바늘을 역할 분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쌀봉돌 채비에서 손마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은 한쪽 바늘에는 그루텐이 됐던, 도로로가 됐던 입질용 미끼를 작게 달아주시고, 그루텐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바늘을 감쌀 정도로 이렇게 달아주고, 나머지 한쪽 바늘에는 집어제를 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집어제는 크게 달 때는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작게 달 때는, 보통 반풀만하게 달 때는 두 손으로 달아주는 게 좋은데, 뭐 대추알 크기 정도 그렇게 달 때는 한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요 왼손으로 바늘 꼽아서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되고, 특히나 이 손마터에서 과연 이 집어제를 써줘야 되느냐, 이제 집어제 무용론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집어제 몇 방 넣고 나면 고기들이 막 떠서 뭐 라면 끓인다라고도 하고, 뭐 사이다가 끓는다라고도 하는데, 고기들이 상층부에 막 떠올라서 찌를 건드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고기가 이렇게 많은 손마터에서 집어제를 달아줘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평일 또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집어제를 과다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미끼 위주로, 미끼만 달고 하더라도 물에 계속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착수되는 그런 소리로도 분명히 집어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 상태로 집어가 안 된다든지, 특히나 직장인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평일날 낚시가 불가능하고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보통 100석 정도의 손마터다라고 하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고기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입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집어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손마터에서 쉽게 생각하고 집어제를 안 놓고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양어장이나 손마터, 특히나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미끼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옆에 앉은 분들과 붕어를 뺐느냐 뺏기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붕어를 내가 한 마리라도 더 뺏어오면 입질을 더 많이 보는 거고, 옆에 분한테 뺏기면
입질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게라도 크게, 손마트에서는 크게 달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조금 크게 달더라도 꾸준히 작게 달아서 꾸준히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분명히 좋은 찌에 아주 예민한 채비를 했는데 옆에 분들은 싸구려찌 같은데도 또 이봉 채비를 썼는데도 찌가 그나마 올라와서 잡고,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찌가 잘 안 올라온다, 손마터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고기를 뺏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찌에 좋은 채비도 자동으로 저절로 올라오는 찌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기를 본인이 모아서 고기가 미끼를 먹어야만, 그래서 봉도를 들어줘야만 찌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고기를 모으는 과정, 결국 집어는 낚시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마트에 와서 좀 느긋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입질이 없을 때는 꾸준하게 한쪽 바늘에는 입질용 미끼, 요거는 어떤 걸 다루셔도 좋습니다. 보통 구루텐이나 어분이로 시작을 하시고 입질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동물성 미끼인 지렁이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지렁이를 쓰기 싫으신 분들, 냄새 때문에 싫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도로를 써보면 훨씬 아마 미끼 훨씬 더 예쁜 찌올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입질이 아주 빈번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어제는 꼭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끼를 달았으면 이제 투척하는 방법인데, 기존 방법대로 풀스윙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풀스윙의 문제점은 첫째는 떨어져야 될 위치보다 미끼가 멀리 떨어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미끼의 무게에 의해서 수직 입수가 아니라 원줄이 사선을 그릴 수가 있고 멀리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집어제로 위에서 탁 터트리면 포인트보다 훨씬 먼 곳에 집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반스윙식으로 던지는 게 좋은데, 반스윙은 사실은 상당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롭봉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보통 던지실 때 찌 떨어지는 위치보다 한 50cm 정도만 더 가게, 그 정도의 떡밥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던지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풀스윙을 하신 경우에는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번 곡을 해줬는데 낚싯대를 들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다 놓을 건데 이거보다 앞쪽에 들어지면 줄은 가라앉힐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 때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선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때는 원래 놓을 위치보다 뒤쪽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줄을 가라앉히고 찌가 딱 선 상태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원 위치에 딱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찌가 딱 당겨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 입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군도 한 곳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는데, 이렇게 미끼를 달아서 던지고 나서 이제 입질을 기다려야 되는데, 입질이 왔을 때 채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입질이 잘 안 올 때 입질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 이제 보통 살짝 당겨주는 거 견제하기다, 유혹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입질이 저렇게 내려가서 입질이 없을 때, 그때는 특히나 이 섬유줄 계열이 많은 미끼들은 견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에서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겨서 한두 목 더 들어가게 이렇게 당겨주면 이 견제의 효과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미끼를 움직여줌으로써 움직이는 미끼에 시각적으로 붕어가 반응하도록, 그래서 빨리 덥석 물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어제하고 입질용 미끼를 같이 달고 있는데 집어제가 계속 붙어 있으면, 살짝 누르더라도 붙어 있으면 무게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를 살짝 당겨줌으로써 바늘에서 집어제를 이탈시키는, 그래서 입질용 미끼를 붕어가 먹었을 때 집어제가 무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당겨 주시고, 만약 그런 상태에서도 입질이 없다면 그건 집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얼른 꺼내서 다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집어제를 많이 넣어주차라는 개념보다는 자주 넣었다 꺼냈다 하는 그 소리 자체만으로도 붕어가 집어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두세 번 당겨서 입질이 없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던져주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근데 보통 집어가 된 상태에서는 두세 번 이렇게 당겨주면, 당겼다가 이렇게 놨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거의 올라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입질이 왔을 때 이제 챔질하는 요령인데요. 보통 지난번에 챔질 요령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끝에 놓고 하시는 분들은 이 들어채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끌어채기 식으로 하는데, 그 중간 형태 이렇게 내놓고 뒤로 끌면서 채주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하는데, 손마트에서는 너무 세게 채지 마십시오. 보통 그 헛챔질이 많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세게 채야만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게 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기가 찌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 뒤로 이렇게 끌어주는 방식으로 슬쩍 채줘도 다 걸립니다. 굳이 너무 세게 채면 옆에 걸렸다든지 헛걸렸을 때 그 낚싯대를 감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세게 채지 마시고, 보통 또 한 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입질이 온다 싶으면 딱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잡고 있어도 됩니다. 내림 낚시 하듯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 슬쩍 들어주는 방식으로, 요 정도만 채도, 보통 자연지나 양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가 두 대를 쓰니까 이렇게 준비했다가 입질이 오면 이렇게 채주는데, 이렇게 빨리 챌 필요가 없습니다. 손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특히나 도로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기 때문에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또는 이렇게 입질이 예신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들고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뒤로 슬쩍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지면 설사 헛챔질이 제더라도 채비가 낚싯대나 또는 채비 원줄하고 엉키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챔질 타이밍 문제인데, 언제쯤 채줘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물성 미끼가 아닌 한 이 식물성 미끼, 도로로도 식물성 미끼입니다. 도로로나 이 그루텐, 이런 식물성 미끼들은 찌가 올라오는 자체가 이미 바늘이 입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신의 채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찌가 쭉 올라오는데 채면 왜 헛챔질이 나옵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헛챔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떡밥 미끼에 관한 한 전부 다 늦은 겁니다. 붕어가 뱉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채는 속도, 분명히 올라오는 거 스타트하고 가는 걸, 스타트하는 걸 보고 손이 갔지만 손이 가는서 채는 순간에 이미 뱉어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올라오는 거는 찌의 관성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늦게 채도 거의 뭐 70~80% 이상 입걸림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유 있게 채셔도 됩니다. 찌 맛을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후킹 확률이, 찌는 올라오는데 50% 이하로 떨어진다, 그때는 잡고 계십시오. 잡고 계시다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천천히 들어주는 방식으로 채지면 거의 70~80%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챔질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강도는 약하게, 그 다음에 입질이 헛챔질이 나올 경우에는 속도는 순간 어느 타이밍에 채느냐, 타이밍은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척해서 견제를 하고 끌어내는 것까지 될지 모르지만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내려놓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질이 없으면 살짝 견제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정도만 챔질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끌어내기 부분에 있어서 고기가 걸렸을 때 보통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붕어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잉붕어라든지 큰 잉어가 걸렸을 때 이렇게 하고 보통 버티면, 이 상태에서 힘을 많이 쓰면 이렇게 잡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이 상태에서 고기가 힘을 쓰면 이렇게 일자로 뺏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거는 이 엘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낚시에도 엘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낚싯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팔까지도 이 탄성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제어를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줄이나 낚싯대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팔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요 정도 이상은 들지 마십시오. 요 정도 이상 들어주고, 만약에 큰 고기가 와서 힘을 쓸 때는 요 정도로 받쳐 주셔야 됩니다. 두 손으로. 바다 낚시할 때 이렇게 받쳐 두듯이 요 정도로 해서 완전히 제압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 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비로소 뜰채를 들고 안전하게 걸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고기를 쉽게 물에서 띄우고, 그 다음에 손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고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마터의 적당한 찌는 어떤 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손마터는 어차피 양어장이고 또 장애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떡밥 낚시용 찌로 나온 찌들은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뭐 저희 당사찌 중에서는 학투라든지 뭐 물방개, 그 다음에 제비, 고니, 청자, 맥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보통 떡밥용찌 같은 경우는 소중대 세 종류로 많이 나오고, 저희 찌 같은 경우 학투만 소중대, 특대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소중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소중대로 구별을 할 때는 소자 같은 경우는 약 5푼에서 6푼 정도, 그래서 한 2호봉돌 내지 3호봉돌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자가 한 4호봉돌, 5호봉돌 약 9푼에서 10푼 정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자로 가면 한 12푼, 그건 5호나 6호봉돌 정도 됩니다. 보통 노지나 양어장, 보통 자비터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3.2칸 위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어장 같은 경우는 3.2칸에는 떡밥용찌 같은 경우 대자를 이용해서 쌍포로 쓰는 게 좋은데, 이 자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외대를 피고 또 굳이 3.2칸대까지는 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2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2구 정도로 쓸 겁니다. 2구 정도로 쓰는데, 2구나 30 정도를 쓴다면 설사 손마터에서 3위대를 쓴다 하더라도, 손마터라고 하면 손마터에서는 굳이 10푼을 넘어가는 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손마터에서는 한 중자 정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시든 낚싯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칸 이하 같은 경우는 소자, 그 다음에 29, 30 정도 되면 중자, 그 다음에 3.2칸 이상은 대자를 쓰시면 되는데, 손마트에서는 설사 29, 3위를 쓰시는데 3위대를 쓰시더라도 대자를 쓰지 말고 중자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런 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 찌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물방개찌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방개찌는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요거는 일반적인 물방개찌입니다. 카본탑으로 되어 있는 물방개찌이고, 요거는 올해 출시된 역광 물방개찌인데, 특징은 몸통까지는 똑같습니다. 색깔만 틀리 몸통까지는 똑같은데 탑만 틀립니다. 탑만. 요거는 카본으로 아주 가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솔리드로 되어 있어서 해가 정면으로 받을 때 역광이 되도록. 이 보통 카본 같은 경우는 장점이 가벼운 장점이 있지만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솔리드는 빛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역광에서도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물방개찌가 예민한 이유는 이 몸통이 아주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발사, 목재 중에서 가장 가볍고 소프트한 발사를 탈진 탈색을 거쳐서 완전히 하얗게 또 소프트하게 만들었고, 또 칠을 최소한으로 얇게 했기 때문에 이 찌 자체, 보통 자중이라고 하는데 자체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이 중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전부 중자인데, 중자는 2구대, 3위대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자가 한 9.5푼, 약 4호 내지 5호 정도 봉돌의 부력을 갖는데, 이 찌 자체의 무게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한 장. 보통 만원짜리 지폐가 1.1g이거든요. 이 무게가 1.1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봉돌의 무게는 약 3.6g 정도 됩니다. 3.5에서 6g 정도 되기 때문에 3.6g을 자체 무게 1.1g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을 내보면
약 320에서 35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찌 자체의 무게보다 부력, 봉돌의 무게가 3배 이상, 3.2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예민한 그런 찌입니다. 그렇게 보통 그거를 자중대비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중대비 부력은 올림찌 같은 경우 200% 이상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한 찌입니다. 근데 이거는 3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자중대비 부력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적은 몸통으로 큰 부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 9푼에서 10푼 정도 부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작은 몸통으로 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잡고 있는 면적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찌가 입질을 해서 상승할 때 상승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입질까지도 정직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찌는 중짜 정도 되는데 손마트에서는 2구에서 3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물방개 카본탑으로 된 요거와 역광찌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라고 하면, 예민도만 따진다라고 하면 가벼운 탑을 쓴 요 물방개가 유리할 겁니다. 예민도 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시인성까지, 기능성을 하나 더 넣어서 시인성까지 생각한다면 역광에서도 잘 보이는 요 역광찌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낱낚시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 또 나는 찌가 올라와도 눈이 나빠서 탑이 안 보이면 챔질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역광찌를 쓰시고, 어느 정도 시력이 좋아서 뭐 찌만 올라와 주면 보이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 또 밤낚시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물방개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마터 낚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밀하게 찌탑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찌를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사용법까지 제가 알아봤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공개를 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잘못 사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로로 같은 경우는 이게 만능미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손마트에서 써보고 잘 먹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자비트라든지 자연지라든지 가서 써보면 오히려 정말 그루텐이나 어분만도 못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그 찌맞춤, 아주 찌탑을 기준으로 한 정밀한 찌맞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전제 조건, 첫째는 이 손마트라든지 수심이 낮은 양어장, 장소적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없고 대류가 없을 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원줄을 1.25, 모노줄 1.25 이하를 써야 되고, 바늘도 아주 가벼운 바늘, 미늘 없는 바늘 한 6호 이하를 써야만, 이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사용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쓰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숙제 지금까지 이 과정을 안 보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외에 제가 지금 낚시하면서 몇 가지 짚어드렸던 사항을 생각해 보시면서 낚시를 해보면, 굳이 뭐 비싼 톨게이트 비용, 또 기름값 들이지 않고 아주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시간 절약하면서 또 아주 적은 비용, 한 10,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요즘 또 손마터 중에는 10,000원에 밥까지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0,000원에 밥까지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찌맛, 손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